저도 그 일명 유일임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그 방심위 자체 조사가 모두 부적절함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권익위에서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조사하다가 방심위로 다시 송보를 했어요. 근데 조사 대상이어야 할 방심위에서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김태규 직무대행님 그 권익위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나 부적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떤 취지나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필요나 아니면 취지가 옳다고 해서 법 원리나 아니면 법 규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첩, 송부, 종결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지금 방심위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데 김종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사건 발생 당시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희림 위원장의 최측근 같은 분인데 네. 방통위 사무 전반을 관할하고 이분이 감사를 한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일단 글로 보낸 것도 그렇고 거기서 조사하는 또 감사실 실장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방통위 입장에서?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나 아니면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원칙을 깰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송부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송부를 한다면은 그게 수사기관이 아니면 다른 어떤 조사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는 게 근데 아니고 상식적으로 법 누가 규정상 봐도 여기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심위가 방송사에 대한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민간 독립기구라는 외표를 둘러싸고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발의한 건데 지금 유일임 위원장처럼 불법을 저지러도 권익위처럼 대통령 영향력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비호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모든 뭐 부처나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법부가 견제 권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역할을 하자는 건데 이 법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필요나 아니면은 취지가 옳다고 해서 법 원칙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이유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경우 그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이 162건인데 그중 104건이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 한 40명을 통해서 제기한 청부 민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 가족, 지인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직접 심의 의결을 했어요. 이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고 그리고 또 MBC 같은 경우에 편파 징계가 심각하다고 좀 봅니다. 2021년에 1건, 22년 4건, 23년에 9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MBC 관련된 게 30건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징계 심사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 체계에서 긴급심의도 3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3건은 MBC 대상이고 누가 봐도 이것도 표적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뉴스 설립센터에 대해서 방심이 그 팀장 중 11명 중 9명이 언론 탄압이고 검열의 논란에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 보복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일임 방지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5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 독립기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방통위원장 직대로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어떤 적법 여부하고 그리고 당 부당 여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방심위는 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방심위가 그동안 충분히 방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역할해온 오랜 기간 동안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근데 그러한 지금 역할을 잘 해갈 것이라고 저는 방심위에서 믿고 있고요. 심의하는 게 결국은 제어가 때 상당히 중요한 그 평가할 때 항목이나 점수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의원님 요거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어떤 부작용이나 뭐 그 부작용이라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작용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 근본을 바꾸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제도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꿀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심위에서 그 조항 일부를 악용해 갖고 뭐 인터넷 심의도 하고 월권적인 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는 뭐 어떤 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처분을 했냐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유해림 방지법은 저런 그 배경도 있고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 갖고 저런 그 공직자는 정말 그 명확히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도 개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람의 행위만을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방심위가 검열기구로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위한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거는 뭐 의원님 평가시기 때문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